네, 안녕하십니까. 민법의 이종근입니다. 오늘은 제6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립요건이 있었습니다. 성립요건, 총칙 마지막 정리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당사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당사자 존재. 네, 두 번째는 목적의 존재. 세 번째는 의사표시 존재. 그래서 당목의 세 가지를 갖추면 우리는 뭐 했다? 성립했다라는 말 써주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셋 중 하나도 만약에 빠지게 되면, 못 갖추면 우리는 불성립이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성립했다, 성립하지 아니했다. 자, 그 다음에 성립한 다음에 다음 코스가 뭐냐면 효력 요건 들어갑니다. 무슨 요건이요? 효력 요건. 자, 효력 요건. 그래서 이 당사자가 의사 능력을 갖고 행위 능력을 가져라.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당할.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을 것. 그렇다면 효력 요건, 효력을 못 갖춘다. 그러면 효력을 만약에 못 갖추면, 자, 효력이 없다는 한자로 없을 무자, 효력해가지고 뭐다? 무효라 하고요. 효력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있다가, 네, 유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무효가 이렇게 단순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무슨 무효가 있고, 네, 불확정 뭐가 있고, 무효란 타이틀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확정적 무효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 다시 유효는 세 번째 똑같이 불확정 유효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아니물자 써서 불확정 뭐다? 유효. 네 번째가 확정 유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불확정 유효를 우리는 민법전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취소 가능할게요.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 가능.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고장 나면 1, 2, 3, 4 중에 어딘가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니까 의사 능력. 자, 의사 능력이 없으면 네, 2번에 속합니다. 확정 무효.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으면 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일명 미PP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확정할 수 없으면 2번. 가능하지 않으면 원시적 불능은 2번. 적법하지 않으면 강행법 위반하면 무효. 그 다음에 타당하지 않으면 요건 이제 103조하고 104조가 있어요. 103, 104조에서 반사회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령행위는 2번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 일치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게 사기 강박입니다. 사기 강박.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는 이거는 원칙이 4번 갔다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2번 무효가 됩니다. 원칙 예외. 통정의 표시는 짜고 했으니까 무효.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는 요거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경박도 취소할 수 있다. 요렇게 나눠집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각각 고장 나면 몇 번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번하고 3번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효 및 취소 사료가 됐어요. 무효 및 가로 2번이죠. 무효 사유 해가지고 거기 당사자 의사 제한 능력, 목적 불확정 불가능 강행법 위반, 반사실서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진한수 표시 예외 무효, 그 다음에 통정 표시. 이거 순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의사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네, 목적의 불확정. 확정할 수 없다. 가능해 불가능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적법 강행법 위반돼 있죠. 반사실서 있죠. 자, 백사전은 103조 예시 규정이고 그 다음에 단독 그 표시 거기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바로 이거예요. 원칙유효 예외 무효. 그 다음에 통정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는 네, 그 과항의 취소는 중요치 않고요. 협의 취소 보고 계시면 제한 능력자 행위라고 있습니다. 네, 요 미피피를 갖다가 민법전에서는 제한 능력자라고도 해요.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3번 취소고요. 그 다음에 차고 있죠. 여기 차고 있고 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은 무효 사유하고 무슨 사유가 있으면 네, 거기 가로 2번에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간단하네요. 그죠? 적은 것부터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죠? 미피피, 그죠? 미피피, 제한 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 뭐예요? 사기, 강박, 그죠? 그래서 미피피, 차고, 사강박은 무슨 사유고, 취소 사유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를 때는 나머지는 뭐다? 네, 나머지는 무슨 사유다? 나머지는 2번이다.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무슨 사유하고 무효 사유가 취소 사유 거기 사유를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죠. 차이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확정 무효는 무효 사유는 예, 누구라도 와서 주장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취소에는 아무나 하면 안 되고요.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걸 뭐라 하면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 그래서 확정무효는 누가 와서 어차피 확정무효니까 누구라도 주장해도 2번이고 취소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만 즉 여기 있는 미피피, 차고, 사경박 이런 자들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효세의 또 특징이 뭐냐면 요거는 그냥 2번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방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일정 시간이 뭐해도 경과해도 그냥 이거는 그대로 2번 상태에 머무르는 거예요. 확정무효예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이 3번 취소를 갖다가 방치합니다. 방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즉 그냥 취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즉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즉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일정 시간 경과해 버리면요. 네, 이거는 4번 확정유효가 돼 버려요. 그래서 무효 사유하고 취소의 특징은 뭐냐면 정리하셔야 돼요. 확정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취소는 일정한 자만이 취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경과죠. 무효는 그냥 내버려둬도 시간이 경과해도 여전히 2번. 근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방치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내 시간 내 취소를 안 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확정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건 뭐예요? 못 돌려받아요. 이쪽은 뭐 할 수 있고요. 이쪽은 여전히 2번이니까 반환 받을 수 있고 여기는 확정 유효되기 때문에 반환 받을 수가 없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요에 있어 가지고 무효하고 그다음 뭐예요? 취소 두 가지 차이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3번이 키워드라는 거 3번. 그 다음에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는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미피피 제한 능력자라고 씁니다. 그럼 여기 제한 능력자니까 여기 제착사강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 네, 제착사강만 무슨 사유고 취소이고 나머지 건 뭐다? 2번 사유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무효 취소 효과 보시면은 네, 그래서 무효인 경우는 당연히 부당 이득 반환이 발생하겠죠. 자,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어쨌든 거기 무효 취소 구별할 때 거기 1번에 그 가로 1번에 3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포인트로 잡으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측 갑니다. 2번 무효란 말이 나옵니다. 무효의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체크하시고요. 법률행위 무효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이나 효력이 불확정과는 구별해야 된다. 네, 이 표에서 나오죠. 보시면 여기 뭐하고 불성립과 무효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도 무효는 적어도 뭐 한다면 모습이다. 네, 뭐 한다면 모습이다. 성립 이후의 모습입니다. 성립 이후의 모습이에요. 무효는. 그래서 무효는 성립 이후의 문제니까 불성립과 무효는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 자, 그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법률행위가 무효면 그로 인한 채권 채무가 생기지 않고요. 이행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행 뒤에는 그 부당 이득으로 발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음 이제 무효 종류 들어갑니다. 절대적 무효하고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제일 중요한 데가 그겁니다.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도대체 이게 뭐냐? 자, 그러면 여기 의사표시 있죠? 의사표시 아까 했던 거 여기 단통 착사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통 착사. 그럼 여기 단독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 불공정 법률행위 요것도 무효고 요것도 무효예요. 그러면 당사자 목적 여기까지는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만약에 2번, 3번은 제3자가 건너갔을 때 선의도 보호를 못 받고 악의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자, 한편 의사표시 영역에 들어가면 이 의사표시는 제3자가 선의일 때는 보호를 해주고요. 악일 때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구별하세요. 당사자 목적 이야기는 이처럼 무효 취소가 됐을 때 제3자가 선의 악에 묻지 않고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절대적이다 이런 말 써줘요. 그죠? 그럼 절대적 무효도 있고 2번 절대적 취소도 있다는 얘기죠. 한편 의사표시는 이런 걸 이제 상대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대적 2번, 상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취소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당사자 목적 이야기는 뭐고 절대적이고요. 의사표시 얘기는 뭐다? 상대적. 네, 그러면 예를 들게요. 자, 절대적, 상대적 할 때 특징은 뭐냐면 절대적 무효는 자, 우리가 그럼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 자, 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약간 두꺼워 좋은데 색깔이 나는 모르겠네. 네. 자, 원이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럼 이게 1번 불확정 무효고 2번 확정 무효고 3번 불확정 무효고 4번 확정 무효라고 합시다. 자, 여기 있는 1, 2, 3, 4를 제가 원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상대적 무효부터 생각하면 자, 107조가 있습니다. 몇 조요? 107조. 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107조는 네, 원칙이 유효로 가요. 원칙이 뭐다? 유효.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 유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2번 무효로 갑니다. 당사자 얘기예요. 그 다음에 108조는 둘이 짜고 했을 때는 보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칙 예외가 없고 바로 2번 무효로 가요. 무효. 그럼 요거는 당사자끼리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건너간 제3자가 이 당사자을 건너간 병이 자,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그죠? 선이 악일 수 있어요. 이때 선의는 보호를 해주는데 네,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더라.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건너간 무효가 있는데 병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거든요. 이때 법조문에서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데서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면 당사자 간 갑을 간에 무효가 되더라도
건너간 제3자가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가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면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는 보호받고 안 받으니까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3조하고 104조가 있어요. 이렇게 103, 104조가 이제 예를 들면, 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고, 여기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을 때, 이 103조 반사회질서 법령행위는 103조는 뭐다? 무효예요. 무효. 2번이에요. 무효고요. 그 다음에 104조도 불공정 법령행위도 뭐냐면 무효예요. 무효. 2번 확정 무효예요. 근데 이 당사자 간에 무효가 됐을 때 혹시 건너간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건너간 막 혹시 병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선의 사람도 보호를 안 해주고 이제 보호를 안 해줘요. 마찬가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건너간 병이 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도 보호를 안 해주고 얘도 보호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악 묻지 않고 다 무효라는 거니까 이건 무슨 무효다? 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야기 107, 108은 이건 의사표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의사표시 107, 108이죠? 이건 의사표시 영역이고, 그죠? 이건 의사표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영역만 상대적 무효고, 의사표시 영역이 아닌 뭐다? 절대적 무효. 이렇게 하시고, 똑같아요. 그러면 취소도 똑같지 않을까요? 취소도 그냥 이렇게 세 개 그릴게요. 이렇게 세 개 그려가지고, 자, 취소도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이 있어요. 자,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어요. 왜 취소는 이렇게 세 개만 그렸을까? 네. 아까 했잖아요. 미PP. 그래서 미PP, 제한 능력자, 이거는, 네, 무슨 사유냐면, 여기 취소사 3번. 근데 이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캔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차고도 3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사기 강박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3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돼 있다고요. 그러면 취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 취소를 해버리면 2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실제 뭐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실제 취소하면 2번으로 확정된다는 얘기고, 취소를 안 하겠다 그러면 4번 갈 수 있는 게 3번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번 갈 수도 있고 3번 갈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것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취소해서 2번이 된 다음에, 전부 다 2번이 된 다음에 이거 가지고 건너간 제3자가 병이 선이고 악이일 때 이 미PP 이야기는 다 보호를 안 해줘요. 근데 차고하고 사기는 얘가 선이든 악이든 있을 때 악이는 보호를 안 해주고 선이만 보호를 해준다. 차고 사기도 마찬가지. 이 병이 선이고 악이일 때 악이는 보호를 안 해주고 선이만 보여준다고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의사표시 영역 아닙니까? 여기 의사표시 영역. 즉 이게 뭐예요? 107, 108, 109, 110조.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요쪽 영역은 전부 다 상대적이고 요쪽 영역은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또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했을 때 의사표시 영역만 상대적이고 나머지 영역은 절대적.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다음에 이제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자,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는 이거죠.
확정무효고 이 불확정 무효를 얘기합니다. 불확정 무효. 이 불확정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무효요?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는 허가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지역이요? 허가 지역.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까지 무슨 상태에 있다가 똑같아요. 아까 똑같아요. 자, 지금 이런 상태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러면 1번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4번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허가 지역에서 매매 계약하게 되면 네, 여기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불확정 무효. 그럼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가 이제 실제로 1번 상태에 있다가 이제 실제로 뭐가 떨어지면 허가가 나오면 4번 확정 유효가 되고 만약에 허가가 안 떨어지면 네, 확정 무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뭐라 한다?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고 하죠. 그래서 허가 지역에서 이 허가 받기 전까지 1번 상태에서 우리는 효력을 결정합니다. 효력 어떻게 하냐? 허가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는 거니까 네, 매매 효력은 있다 없다. 매매 효력은 없다 이렇게 결정하시고요. 다만 협력할 의무는 있겠죠. 허가 받을 있도록. 그래서 협력 의무는 있다. 이렇게 크게 결정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허가 지역에서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매매 효력이 없다. 협력 의무는 있다.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몇 가지 본다면 자, 허가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문제 삼는 법정 해제라든지 법정 해제 또 원상 회복이라든지 또는 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채불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이 없기 때문에 채권이 없으면 채무도 없기 때문에 채무 문제도 없고 법정 해제 원상 손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판례 태도 중에서 법정 해제는 안 되지만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자, 계약금을 다 줬기 때문에 무슨 해제는 가능하다? 네,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 기억하세요. 법정 해제는 안 돼도 해약금 해제는 가능하다는 판례 태도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네, 협력 의무 위반 시 협력 의무를 만약에 위반했으면요, 네, 위반을 문제 삼아서 네, 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협력 의무 위반해 가지고 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땐 없다라고 하시고요. 있을 땐 있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허가 지역에서 허가받기 전 채부를 문제 삼는 손해배상은 없어요. 근데 협력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뭐는 있다? 손해배상은 있죠.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 참고할 것은 혹시 허가받기 전에 중도금 주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중도금 주는 것하고 협력하는 것은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것. 네, 그래서 그 허가 지역에서 시험에 나올 준비가 한번 비교하세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 유동적 무효도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환. 자, 무효행위를 유효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얘기해요. 또 간단히 이렇게 해볼까요? 자, 미등기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미등기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네, 등기가 안 돼 있으면 2편 물권법 들어가서 네, 전세권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세권은 효력이 없는 무효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2편 물권의 전세권은요, 요거는 반드시 머스트
머스트 등기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등기가 안 된 이 전세 계약은 이편 물건 전세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비록 등기는 안 했지만 요걸 3편 채권, 네, 임차권, 임대차라고 그래요. 자, 임대차, 임차권은 요거는 등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로 뭐 할 수 있다. 네, 유효로 전환해서 써먹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죠. 무효 행위를 전환한다. 그럼 앞에 이 전환 앞에 무슨 말이 생겼다 있는 거다. 유효로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된다는 거.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한다면 특히 거기 4번 별표하세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있습니다. 104조 최근 태도입니다. 불공정한 이 법률 행위 최근 판례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무효죠. 무효행위인데 이거는 무효행위 추인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전환은 인정해 준다는 거네요. 무효행위를 뭐라 한다? 전환해서 인정해 주겠다는 것. 그래서 힘들면 여기 정한 있잖아요. 앞으로 이걸 전환으로 읽으세요. 불공전환. 그래서 불공전환 법령이 이렇게 읽으셔가지고 추인은 안 되더라도 전환은 인정된다는 그 판례를 하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4번에 무효행위 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행위를 추인해서 추후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추인, 확정 무효를 추인해봐야 어차피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확정 무효를 뭐한다? 추인한다. 자, 무효행위를 추인한다는 얘기입니다. 무효행위를 뭐한다? 추인합니다. 어차피 확정무효니까 원칙은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그대로 무효란 얘기죠.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만약에 추인했다면 특징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제가 원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원으로 이렇게. 그럼 아까 여기 이게 1번이었고요. 이게 2번이었고 3번이었고 4번이었거든요. 그러면 1번 추인도 있고요. 이 1번 추인도 있고 2번 추인도 있고 3번 추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추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그죠? 이게 뭐예요? 가장 대표가 불확정무효 추인이거든요. 이게 대표는 뭐냐면 무권 대리 추인을 기억하면 좋아요. 무권 대리 추인. 그럼 이 추인은 뭐냐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굳이 설명한다면 시험에 나온다면 요거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근데 확정무효를 추인했을 때는 알고 추인하더라도 그때부터 그래서 뭐다? 비소급표.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 두 가지가 비교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의사표시 정도에서만 추인이 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표시 정도에서만 되고, 자, 강행법규 위반된 것 보세요. 적법성 무효, 타당성 무효 있죠. 이런 것들은 추인이 인정이 안 되겠죠. 되면 요거 단독 허위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있죠. 그래서 의사표시 정도에서 추인이 인정되지, 저기 목적에 적법성 있죠. 강행법규, 그 다음에 타당성 있죠. 이런 것들은 추인해서 해봐야 효력이 인정 안 될 겁니다.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외에 니은 정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취소 들어갑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데가 취소예요. 자, 취소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아까 무효는 설명을 드렸고, 그죠? 취소는 요 영역이죠. 요 영역이죠. 요거 영역이죠. 네, 그럼 취소를 다시 한번, 원으로 그려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원으로 그리면요, 희한하게 이야기가 잘 풀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영역에서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4번 확정 유효거든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3번 영역 아닙니까? 3번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취소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사유가 뭐예요? 사유가 아까 사유가 미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걸 우리는 제한 능력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자?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제한 능력자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착오가 있었고, 착오. 그 다음에 사기 상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박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 다 무슨 상태예요? 전부 다 이걸 다른 말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함이 있는 상태예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결함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제 3번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조문이 결정되어 있어요. 5조, 10조, 13조, 109조, 110조. 법 조문에 딱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취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거기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철에는 별 의미가 없고 해제랑 좀 비교가 되죠. 네,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해제 영역은 4번이에요. 4번. 해제는 어디서 나온다? 확정 유예일 때 여기서 해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해제는 계약의 해제, 요거는 법률행위의 취소. 나중에 이제 계약법에서 한번 또 자세하게 한번 비교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취소권자 및 취소의 방법이 나옵니다. 취소권자. 그러면 이제 3번에서 어디로 가는 영역? 2번으로 가는 것이 뭐죠? 네, 확정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되냐? 확정 무효가 되려면. 그러니까 3번이 2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얘기죠? 그죠? 그럼 확정 무효가 되려면 첫 번째, 누가 취소를 해야 되느냐? 누가 취소를 하고, 두 번째, 취소를 누구에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확정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가 취소를 하고, 또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되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공부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취소권자 보시면 거기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의사 표시한 자, 자, 그들의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할 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특히 니은 있죠. 제한 능력자도 자기가 한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요거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니은이. 즉 이런 얘기예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상태,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미성년자도 미성년 상태에서, 즉 성년 되기 전이라도, 네, 취소권이 있다 없다, 취소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취소권 있다는 거예요. 즉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성년자도 그 상태에서 취소권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착오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죠? 착오를 뭐 하게 되면 안 후에 뭐 할 수 있을 것이고,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사기 뭐예요? 사기를 뭐 한후 안 후에 할 수 있을 것이고, 강박 상태에 있는 사람도 강박 상태에서 뭐요? 뭐 취소할 수도 있겠죠. 특징은 이 미성년자 여기 집중을 하세요. 여기 집중하지 마시고 미성 집중하시게 되면 답이 금방 떨어집니다.
거의 시험은 이쪽이거든요. 미성년자도 미성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럼 미성년 상태에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법정 대리인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법정 대리인도 당연히 무슨 권이 있을 것이다. 네, 취소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암시되어 있겠죠. 그래서 누가 취소하느냐 봤더니 결국 이런 얘기예요. 네, 제한 능력자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여기 착오, 그다음 뭐요? 사기, 강박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의 누구도 대리인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그죠? 이들의 뭐다? 특별 승객인 포괄 승객인도 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하세요. 미성년자도 무슨 상태에서, 미성년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거, 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방법이 있겠네요. 네, 원래 상대방한테 하면 되겠죠.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네,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자, 미성년자가 있었고 상대방이 있었고 병이 있으면 취소는 처음 계약한 누구? 이 을한테 하는 것이지 이 병한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뭐라 하냐면은 취소는 최초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원래 상대방이지, 네,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성년자도 성년 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고, 여기서는 취소는 반드시 누구? 전득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 원래 상대방이고, 네, 결과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뭐다? 처음부터 무효. 네, 소급해서 무효가 됐고, 이거 가지고 건너간 제3자가 있을 때, 네,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다 보호를 안 해주면 무슨 취소고? 절대적 취소고, 넘어갔을 때 제3자가 선일 때 보호받고 악일 때 보호를 안 받으면 이건 우리가 뭐야? 상대죠. 그래서 미피피가 절대적 취소고, 여기 사기, 강박, 착오가 뭐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네, 그래서 취소의 방법 동그라미 2번에서 니은 체킹하셔야 됩니다. 취소는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이지 전득자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는 당연히 처음부터 무효. 따라서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요구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민법은 제한능력자 보호하기 위해서 부당이득의 특칙을 둬가지고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받은 이익 현전. 그러면 이것도 한다면은 능력자는 선이 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는데, 제한능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받은 이익 있는 그대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능력자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4번까지가 확정 무효로 갈 때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미성년자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미성년자도 무슨 권이 있다? 취소 자격이 있고,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느냐? 전득자한테 취소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한다? 처음 계약한 누구? 원래 상대방한테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가 절대적 취소도 있고 모두 있다는 거, 네, 상대적 취소 있다는 거 한번 구별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5번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 있죠. 네, 이제 여기가 제일 이제 어려운데요. 즉 3번 상태에서 이제 4번 상태로 가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러면 4번이 뭐냐면 이게 확정 유효로 가는 과정이죠. 무슨 유효요? 확정 유효.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확정 유효가 되려면 첫 번째 취소를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취소를 뭐 한다? 포기를 한다는 포기.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취소를 포기한 적은 없지만, 네,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의사를 묻지 않고, 네, 취소 포기로
네,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쪽은 스스로 뭐해서 원해서 취소를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소 포기한 적은 없지만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취소를 안 하면 뭐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취소를 안 하면 네, 취소권이 소멸시켜서 취소권 뭐해서 소멸시켜서 확정 유효한다는 얘기죠. 자, 이쪽은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해서 4번 확정 유효 가겠다는 얘기고, 이쪽은 취소 포기로 간주가 돼서 확정 유효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4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그래서 제일 어려운 데가 이쪽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전부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자 보시면은 가로 5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네, 바로 요겁니다.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네, 취소 포기하는 것이 뭐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입니다. 여기 바로 뭐라고요? 취소할 수, 힘드니까 이게 취소 can 또는 취소 가능,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뭐다? 추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 6번 가시면은 법정 추인이 있어요. 네, 요것이 법정 추인이에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제도 법정 추인이고, 그 다음에 7번이 취소권 소멸돼 있어요. 취소권 소멸돼 있어요. 그죠? 네, 요걸 잘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가로 5번 제목이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스스로 원해서 취소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건에 보시면 네, 추인 시기는 법정 대리한 경우는 제한이 없는데 제한 능력자, 차고 상박의 의사표시자, 그 임의 대리인 승계인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라고 됐다는 겁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 자, 그 무슨 얘기냐면 미피피 상태는 결함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뭘 하려면 4번 가려면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벗어난 후, 미피피에서 뭐한 후, 미피피에서 벗어난 후, 미피피에서 뭐다 벗어난 후, 차고에서 뭐한 후 벗어난 후, 사기 강박에서 뭐예요? 벗어난 후. 자,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든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결함에서 벗어난 후 이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미성년세 벗어난 후라는 것은 뭡니까? 네, 추인한 얘기예요. 추인.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년이 된 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 포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벗어난 후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지워볼게요. 취소권 소멸 딱 했고 요거 지우고 딱 지워볼게요. 그러면 추인하려면 취소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성년자는 그죠? 벗어나는 것은 뭐냐면요, 네, 성년된 후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정 추인도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안 되고 미성년자에서 뭐예요? 성년이 된 후 해야지 무슨 추인이 되고 법정 추인이 되고, 이것도 취소권 소멸도 미성년자로부터 3년이 아니고 네, 성년된 날로부터 해야지 뭡니까? 취소권 소멸해서 취소권 뭐가 돼서 소멸해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요건 보시면은 거기 요건의 기억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스스로 원해서 하는 추인은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뭐 할 수 없고, 네, 추인이 안 되고요. 벗어난 후, 즉 뭐죠? 성년된 후 뭐 할 수 있다는 거, 추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옆에 누구는 법정 대리인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을까? 네, 추인할 수 있겠죠. 정리해 봅시다. 미성년자
상태에서 뭐는 할 수 있지만 취소는 가능하지만 네, 추인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벗어난 후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조심하면 되고요. 법정대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는 확정 유효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법정 추인이에요. 법정 추인.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미성년자 상태에서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거기 적힌 거 있죠? 1호부터 몇 호까지 해봐야 6호까지 해봐야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고 미성년이 뭐가 된 다음에요? 성년 된 다음에 1호부터 6호 거래해야지 뭐가 된다?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볼까요? 전부 일부 이행이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전부 일부 이행했다. 그죠? 두 번째는 독촉을 했다. 이행 청구했다. 경계 계약을 체결했다. 고치고 고치는 구체무 신체 만드는 경계 계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했다. 그 다음에 권리를 양도했다.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들어갔다. 그럼 미성년자 상태에서는 해봐야 전부 다 법정 추인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년된 후 성년된 자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정 추인 기억부터 미음까지가 비읍까지가 있죠. 6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취소권자가 할 때는 전부 다 법정 추인이에요. 누가 있을 때는 취소권자가 성년된 후 하게 되면 전부 다 법정 추인이고요. 조심할 것은 상대방이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고 또 권리 양도할 때도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하고 양이 있어서 상대방이 청하거나 양할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청양고추, 그래서 네가 준 청양고추 맵다. 상대방이 청하거나 양할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벗어난 후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법정 추인이고, 단 상대화할 때 안 되는 것 2가지가 이행 청구하고 권리 양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가셔서 취소권 소멸이 있겠네요. 자, 일정 기간 지나면 취소권 날아갑니다. 제척 기간입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일정 기간 뭐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뭐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가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추인 기준 3년, 법률의 기준 10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러면 그럼 거기 조문이 뭐 있습니까? 뭐 기준 3년, 추인 기준 3년, 그 다음 뭐죠? 법률 행위 기준 몇 년? 10년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미피피, 차고, 사경박이죠? 그러면 결함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 후 추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피피 벗어난 후, 차고도 벗어난 후, 그죠? 여기서 벗어난 때로부터 몇 년? 3년. 그죠? 또는 법률행위 뭐 한 날일까요? 이건 계약한 날입니다.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래서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뭐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 기준 3년, 법률 기준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뭘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확정 유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요걸 이렇게 볼게요. 취소 사유가 있었고,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 제일 중요한 파트예요. 취소 캔이 있단 말이에요. 취소 캔. 취소 캔은 무슨 상태? 미피피 상태에서 계약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사기 강박이 있었다. 특징.
미성년자 이 상태에서도 네, 확정 무효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성 상태에서는 절대 확정 무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뭐다? 자, 여긴 반드시 아까 했습니다. 여기 뭐다? 전부 다 벗어난 후. 미피피 상태에서 벗어난 후. 자, 벗어난 후라는 것은 뭐예요? 능력자가 된 후란 얘기고, 착오를 벗어난 후라는 것은 뭐죠? 착오를 안 후란 얘기고, 사기도 뭐예요? 안 후고, 벗어난 후고, 강박에서 벗어난 후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추인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벗어난 후, 그러니까 뭐가 된 다음에 성년된 후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확정 유효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성년된 후 스스로 원해서 뭐다? 네, 추인해서 추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확정 유효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성년된 후 똑같이 할게요. 이건 뭐 남겨놓고,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그죠?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무슨 추인이 된다? 예, 법정 추인에 대해서 자 4번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자 성년된 후, 그죠? 성년된 후 3년 이내에 취소하지 않거나 계약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 계약한 날부터 10년 내 취소를 하지 않게 되면, 네,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영역을 잘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니까 이 기본 개념을 익히셔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